믿는 도끼 발등찍 불륜 영화 탑10. 네. 5위 영화를 알아보죠. (5위는요)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얘들아,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 바람났어. 5위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네, 애들이 엄청 놀라죠. 근데 놀라지 말라고 그랬는데.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 놀래. 예?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1995년작이고요. 네. 원래 소설이죠. 그쵸. 네, 소설을 네. 영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팔린. 예. 제가 이 소설을 어렸을 때 읽었어요. 그래요? 그 소설이 한참 인기일 때. 네. 근데 뭔 말인지 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뭐 중딩 예, 고딩 때 중딩이 있고.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영화도 뭐 비슷한 시기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고 엄청 울었네요. 아 울었다고? 네, 엄청 울었어요. 또 울 정도. 아우 저도 아니요. 주르륵이었는데. 아 그래? 이런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너무 어렸었나 봐 제가. 예. 그렇군요.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고 네. 동시에 주연 남자 주연 로버트 킹케이드 역을 했습니다. 사진 작가죠.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네. 사진 작가로 나오고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시골에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근처에 사는 그렇죠. 한 평범한 주부 두 아이를 가진 주부로 나옵니다. 프란체스카 존슨이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프란체스카.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엄마의 그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는 자식이 두 명 있죠. 네. 오빠와 오누이. 여동생, 예, 네. 오누이. 그 오빠인 마이클 존슨 역은 빅터 슬레작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네. 딸인 캐롤라인 역은 애니 콜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 크게 유명하지는 않은 분들이 있죠. 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우리가 발등찍 불륜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네. 아마 뇌리에 떠올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예측도 하셨어요. 네, 그런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아마 11위에 11위에 있을 것 같다. 11위? 아, 11위로 갈 영화는 아니고요. 네. 워낙 아름답게 잘 찍은 영화라서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었죠. 이 영화랑 그때 당시 무슨 퍼펙트 월드 뭐 이런 걸로 아주 감독으로서 인정받은 그런 영화이기도 한. 여기서 자기가 주연해가지고 약간 그때 너무 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마지막 멜로 연기죠. 영화가. 그런가요? 그가 뭐 멜로 연기 많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좀 멋있게 담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마지막 그 빗속 장면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늙어서 더 처연해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네요.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보던 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막 머리숱도 없고 막 비 맞아가지고 막 생쥐처럼 돼가지고 와 정말. 여기서 좀 불쌍하죠. 아무튼 이것도 역시 여자가 바람나는 그런 영화이긴 하나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뭔가 자기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관계에서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로맨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배경도 60년대고 회상하는 거죠.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걸 애들이 네, 알게 되는 어머니의 거죠. 유품을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편지와 그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그 일기장 기록한 일기를 남겨놓은 거죠. 거의 보라고. 그렇죠. 예. 편지 형식 그 전어를 남겼죠. 그래서 예. 그거를 애들이 이 오누이가 읽으면서 어머니의 자식들 발등을 찍은 거죠. 엄마가. 그렇죠. 믿는 자식 발등. 그렇죠. 아 근데 이 애들의 그 태도도 이 영화가 쭉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달라져. 그렇죠. 예, 달라지죠. 아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우리가 그 동안에 지금 불륜 영화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내 소울메이트, 내 정말 인생의 사랑은 나중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경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는 엄마의 그 얘기죠. 아무튼 이 얘기는 그 소설도 엄청 인기 있어서 뭐 밀리언셀러였고 네. 우리나라에서나 네. 외국에서나 네. 그리고 몇 년 뒤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95년에 이 영화도 아주 뭐 수십 배의 흥행을 기록했던 평단과 대중 흥행 다 성공한 그런 영화가 되었죠. 메릴 스트립은 또 이걸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죠. 아유, 연기가 후보에만 올랐죠. 오스카에 그래서 이 여우주연상 명단에 메릴 스트립이 없으면 이번 오스카 왜 이래 막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근데 정작 메릴 스트립이 받은 거는 3번밖에 없어요. 세 번밖에. 그렇죠. 그것도 주연상은 최근에 그 대처로 했던 철의 여인, 네. 예, 마가렛 대처 역을 했던 그거랑 젊었을 때 소피의 선택 네. 그거고 하나는 조연상이었죠. 조연상, 예. 조연상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우리가 했었네요. 네. 정작 그거 3개예요 달랑. 네. 달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달랑이라는 느낌이 생각보다 덜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것도 역시 오스카급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릴 스트립이 참 항상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메릴 스트립이 이뻐? 이런 얘기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보고 또 보고 막 이러니까 이 영화에서 참 예뻐 보여요. 그 여기서 뭐 엄청난 관능미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청순미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아줌마잖아. 예. 그래요? 아 근데 그래요? 오늘 예뻐. 예뻐 보여? 그냥 아줌마로 안 보이는데. 네가 몰입을 잘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여기서 너무 늙게 나와가지고 소설보다도.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 영화 찍을 때 60대 중반이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러니까 60대 중반이면은 그게 참 잘 안 될 텐데 여기서 아주 정열적인 인생은 60부터. 정열적인 나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네.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제 오누이 딸과 아들이 어머니 이제 변호사한테 이렇게 뭐 유언장 같은 것도 받고. 근데 일단 유언장에 자식들이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화장을 해달라. 그렇죠. 화장을 해서 그 로즈웰 다리에 뿌려달라. 음. 그러니까 자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묘자리도 다 사놓고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들은 또 막 방방 뛰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조건 매장할 거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딸이 이제 어머니 유품 이제 다 박스 같은 거 담겨져 있던 거를 보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개인 금고를 예. 하나 까죠. 예. 예.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오빠를 이렇게 조용히 불러요. 오빠 잠깐만. 그러더니 이거 정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또 사람들 보내고 둘이서 이제 이 엄마가 남긴 글과 그렇죠. 그걸 쭉 읽으면서 이제 플래시백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죠. 이야기는 65년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가 이제 계속 과거로 돌아갔다가 중간에 이 아이들의 반응 그렇죠. 또 다시 돌아갔다가 뭐 애들은 또 계속 이거 예. 엄마가 쓴 책 그 일기장 읽는 거예요. 예, 읽으면서 아이들도 이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때는 바야흐로 60년대. 예. 이 둘 다 티네이저였을 때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의 몇 년생 오누이야? 예, 16살, 17살. 그렇죠. 예, 뭐 이런 아이들이었고 그 이제 좀 먼 도시에 네. 아버지랑 이 자식들이 시카고로 가는 거죠. 네. 그 일리노이주 무슨 그 품평회 박람회 같은 데 가는 거예요. 품평회에 자기 집에서 키운 소를 송아지를 싣고 송아지를 이렇게 품평회에 내보내려고 한 4일 정도 네. 이제 떠난 거죠. 여기는 아이오와의 한 시골 마을이에요. 아이오와 저 미국 센터 정도 있어요. 우리 전에 네브라스카 얘기할 때 좀 얘기했죠. 근데 이 여자는 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삶에 너무 지쳐 있고 피곤해 있어서 좀 혼자 있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어 했고 그 시기를 기다렸다. 자기는 이제 혼자 있기를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집을 이렇게 혼자 청소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길을 잃어서 픽업 트럭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로버트 킹케이드, 클린트 이스트우드인 거죠. 킹케이드야. 예. 이름도 아주 킹케이드. 로버트야. 네, 로버트. 내가 이 다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모르겠다.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뭐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뭐 누구네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뭐 가게 가면 누구 집이 나와요. 그럼 근데 이 남자는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게 외계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릴 스트립도 설명을 하다가 그냥 내가 데려다 줄게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그래서 낯선 남자의 트럭에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작가라는 사실도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런데도 거기 그냥 타. 네. 되게 순박한 스타일의 그냥 아줌마인지 아니면 처음에 좀 마음이 있었던 건지. 저는 좀 마음이 마음이 있었나? 마음이 좀 혹 갔다라고 좀 그럼 생각이 완전히 혹은 안 갔겠지. 네. 호감을 느꼈겠지. 뭔가 이 남자 뭔가 이렇게 딱 남자를 이 길을 데려다 주는 것 자체가 약간 일탈이라는 그런 묘한 그런 네.
네, 그래서 뭔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의도치 않게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다리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는 이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막 다리 틈새로 이렇게 바라보고 예, 아주 최가장 이 영화를 왜 이렇게 예. 자세히 설명하냐 어디 영화는? 소녀 감성이 된 그 아주머니가 드러나죠. 아니, 예. 왜 영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까? 저 이 영화 좋았어요. 다시 보면서. 최가장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저녁 식사를 초대하고 네. 두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분위기가 묘해졌는데 음. 남자가 짐을 싸서 가죠. 잘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내심 이 아내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프란체스카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휙 가요. 되게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예. 하고 예. 가죠. 근데 이제 또 편지를 막 써요. 휘갈겨서 써서 음. 가서 다리에 탁 붙여놓습니다. 이 남자가 이 다리에 다시 올 거라는 걸 아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새벽에 사진 찍으러 예, 오셨으니까. 예. 밤에 운전을 해서 다리에 가서 거기에다 탁 붙여놓습니다. 그 언제라도 좋으니까 식사하러 또 오시라고 환영을 거기 그 하고. 화이트 모스가 나오죠. 그 하얀 나방의 날개짓. 그게 예이츠의 시구를 인용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름 되게 문학 소녀야. 예. 그래도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그 메모를 발견한 남자는 이제 연락을 또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고 정분이 나는 거야. 사랑에 빠지고 이게 참 며칠 동안 그래서 나흘이죠, 나흘. 예. 딱. 예. 그래서 짐을 싸요. 음. 떠나자. 나랑 같이 떠나자. 그래서 짐을 다 싸고 내려왔는데 하지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죠. 예. 그렇죠. 여기도 메릴 스트립은 그와 브라이드라고 하죠. 그 전쟁 신부. 그러니까 이 남편이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네. 미군 주둔군이었죠. 주둔군이었는데 여자 그런 거를 와 브라이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본토로 데려온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갔죠. 예. 우리는 그렇게 외국 군인이랑 그러는 걸 보고 굉장히 안 좋은 말 붙여서 불렀죠. 뭐 양공주라니 뭐 이렇게. 그럼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시골에 살던 여잔데 남편을 만나서 미국 가서 근데 그냥 미국이라는 이유로 왔는데 네. 시골이죠. 그렇죠. 완전. 완전 시골의 농장에서 이제 맨날 일만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뭐 불행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자기가 꿈꿔왔던 건 다른 거지. 네. 그 얘기를 은연중에 하죠. 네. 그리고 그 도시 자기가 살던 도시가 어떤 이탈리아 중동부의 작은 뭐 발이라는 마을인데 바리. 예. 맞다. 그 발이라는 마을에 또 로버트 킹케이드가 가봤던 거야. 그렇지. 거기서 예, 아주 이 남자는 또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약간 역마살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사진 작가. 예, 사진 작가고 뭐 여기저기. 이혼했고 예. 막 아프리카 뭐. 예. 아프리카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네. 얘기하죠. 근데 바리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 동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원래 가던 길에서 기차에 내려서 그렇죠. 그 마을에서 며칠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벌써 아니 가던 길에서 멈춰서 며칠을 그냥 머물렀다고 그냥 그 마을이 아름다워서 라고 하면서 또 호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 굉장한 교감을 느끼는 거죠. 네. 마치 고향에서 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이 친근해지는 거야. 그 뭐 마을에 뭐 길 건너에 무슨 그 식당 얘기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먹었냐 예. 밥 뭐 이런 얘기하니까 교회 쪽에 앉아서 먹었다 얘기하잖아. 예. 그러면서 둘이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뼈와 살이 타는 밤들이 비록 나흘이지만 그 첫째 하루는 서로 그냥 이렇게 탐색전 했으니까 나머지 사흘인데 그 뼈와 살이 타는 밤이 이틀밖에 없는데 그게 그 나이가 되면 한 번만 해도 안 되잖아요. 이 김혜수 아줌마가 또 여기에 또 투영이 되네요. 네. 비슷하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거기 그 대사가 나와요. 그 메리 스트립도 그 이제 첫날 밤을 두 사람이 같이 보내고 완전히 자기가 다른 여자가 된 것 같으면서도 또 완전한 내가 된 것 같았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근데 이 제가 메리 스트립을 너무 귀엽게 본 게 그 아까 전에 뭔가 이렇게 일탈을 내가 지금 이게 일탈이 되겠구나라는 걸로 가요. 근데 그 호기심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 로즈만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 아까 표현하셨다시피 다리 틈 사이로 이렇게 막 훔쳐 보거든요. 아 맞다. 근데 로버트 킹케이드가 여기서 그 질문을 크게 해요. 어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더워요? 너무 해가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덥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 메리 스트립이 자기 얼굴을 만지는데 더워서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화끈거리는 거지. 이 설레임에 이 얼굴이
달아오르는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귀여운데 여기에서 또 이 로버트 킹케이드가 세상에 들꽃을 꺾어갖고 아, 맞다. 예? 어. 세상에 꽃을 이걸 또- 감사의 의미로 이 꽃을 그러니까 딱 주잖아요. 꽃다발을 꺾고 그쵸. 있는데 그렇죠. 그걸 또 발견을 하잖아.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 들켜버렸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딱 그 꽃을 들고 오는데 그거 너무 좋으니까 그쵸. 막 웃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이 메릴 스트립이. 근데 막 웃다가 근데 그거 다 독초라고. 아, 맞다. 그대로 떨어뜨리죠. 그때 거기에서 또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둘이서 재밌어요. 깔깔거리고 둘이 웃죠 짓궂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또 여기서 이런 코믹 연기를 또 해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그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랑 똑같은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아이스티 한잔 하실래요? 그렇죠. 집에 이 얘기가 딱 나옵니다. 아이스티. 예, 그러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참 근데 아니 여기 이게 참 예뻐. 이게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그 여름에 오후녁 그 평화롭고 로맨틱하고 거기서 아이스티를 딱 레몬을 넣어주고 설탕도 좀 타주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계속 이 뭔가 이 자꾸 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놓은 거는 메릴 스트립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 뭐 중요해. 도눈 맞은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나흘이 금방 지나가죠. 나일이 그냥 금방 지나가고 뭐 근데 이 동네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라서 그렇죠. 어떤 한 여자가 바람을 피다가 걸렸는데 맞아. 그 여자가 엄청나게 동네에서 따돌림을 그래서 당해요. 온 동네가 멸시하죠. 예. 근데 그거를 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식당에서 봐요. 그 장면을 맞아, 목격해요. 맞아. 그 여자가 식당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식사를 아예 여기서 안 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원래 저녁에 그 집에 가기로 했다가 전화를 해서 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고. 당신이 혹시라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안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메릴 스트립이 아니다 와라 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데이트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어디 주 경계에 있는 다른 그렇죠. 바에 가서 재즈 클럽 같은데 흑인들만 출입하는 예, 그런 바에 가서 이제 뭐 클린트 데이트도 이스트우드가 하고 워낙 재즈를 좋아하니까 네. 항상 이런 영화에 재즈 재즈가 이런 게 나오죠. 나와요. 이 영화 음악도 상당히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트 그럼요. 이스트우드가 이 예. 영화도. 뭐 항상 재즈 매니아예요. 예.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떠나지 않기로 예. 하면서 그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그렇죠. 막 예. 나누고 그 이제 그 대화를 읽는 그 자식들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거죠. 아들은 처음에는 막 못 받아들여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정분이 믿을 났었다라는 수가 없는 거.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놈 이름이 로버트야? 막 이러면 처음에 네, 그랬죠. 맞아요. 그 나쁜 놈 같구만 막 네. 로버트 막 아들은 아버지 역할도 하려고 그래.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요 아들이. 그러니까 왜 엄마가 나를 배신한 것 같지? 그렇죠. 라는 얘기를 아들이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여자가 떠나지 않기로 마음 먹은 데는 이 애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냐? 그거는 당신을 사랑한 대가가 나한테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 고통스러울 거다. 그리고 아마 떠나고 나면 우리가 했던 이 나흘간의 이 아름다운 기억도 실수라고 느끼는 그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이기도 하지만 멈추는 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고, 근데 떠나면 아마 이런 아름다운 것들 다 사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남기로 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죠. 네. 그리고 남자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죠.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근데 그 네. 말을 하잖아. 내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난 내 인생에서 한번 하는 말이다 하면서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음? 약간 개심시대하게 봤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네, 그냥 왜냐면 바람둥이 예, 남자가 이게 특히 떠돌이 남자 음. 이혼남이 그냥 어떤- 여기저기 예. 현지처들 예,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호감이 갈 수 있고 그 사람도 자기를 한테 호감을 가지면 사실 와이낫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오래 길게 보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유연애 그냥. 네, 그냥 그 순간에는 진심일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 순간엔 진심일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지.
이 관계가 우리가 아주 오래 지속하고 그런 깊은 관계로 생각하고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아름다운 예, 이유가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그렇지. 거예요. 예. 나중에 킹케이드가 그 말을 예. 하잖아. 예. 이거는 일생에 단 한 번인 거라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정당화되는 시점이죠. 비를 쫄딱 맞고 그렇게 서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쁜 여자들 후리고 다니는 이런 남자는 그냥 아니었던 거야. 어디서나 가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냥 그런 속삭임을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렇죠. 남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예.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잖아. 예. 이게 언페이스풀에서 예. 예. 그 폴 뭐냐 걔 거시기 걔랑 그 나쁜 다르죠. 놈. 프랑스 놈. 그놈 그 놈과는 좀 달라. 뭐 다르죠. 본질적으로는 같겠지만 달라요. 아니 왜냐하면 이 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의 이 밝혀지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증거들이 그렇죠. 그걸 증거가 통해서 나중에 나오죠. 우리가 보는 남자 관객들도 거기에 진짜 내가 진짜 사랑했구나. 그거를 공감이 근데 되니까. 아니 왜냐면 선수들 카사노바들 여자들 후리고 다니는 놈들이 이런 대사들을 하거든. 응? 왜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자들은 타곡에 넘어가. 참 희한해요. 이게 남자들도 아이스티 한잔 할래요? 다 넘어가. 아유, 라면, 너무-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이게 거의 버전이 저희 노익장판 저거 아니, 그러니까 송중기 내가- 버전이에요. 내가 송중기 보기에는 버전. 뭐냐면 둘 다 프로야. 일생에 한 번을 이런 순간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불꽃을 쫙 하고 대고 됐다. 그 아까 전에 메리 스트립과 집에서 이렇게 춤을 이 댄싱을 추는 장면이 그 있습니다. 조니 하트만 노래 쫙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막 그 입술이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막 이럴 때 그때 또 날리는 이 대사들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거 진짜. 뭐라고 하나요? 거기서 나도 적어놨어. 우린 나 진짜 미치겠네. 우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아 이건 그 그리고- 첫날 얘기야. 그 첫날. 어. 그리고 뒤에 이 브랜디 한 잔 하면서 브랜디. 예, 이 건배하는 대사가 그게 키가- 그 첫 대사는 왜 하냐면 이 로버트가 보기에 프란체스카의 얼굴에서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읽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잘못된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그쵸.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잘못된 거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건배사가 기가 막혀요. 건배사가 옛날의 밤들과 먼 곳의 음악의 건배. 그럼 딱 그런 대사가 하거든요? 있었어? 딱 이 대사가 너무 재밌는 장면이 이어져요. 건배하고 딱 현재로 돌아와요.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를 술 취하게 했군. 맞아. 바로 그 대사라고 나가버려요 남자. 술 먹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니 그 아들이 하는 대사도 굉장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술 때문에 많은 이런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사건 사고가. 침대에 눕히려고 별짓을 다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아들은 막 처음에 폄하를 막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밤은 최 과장님께 맡길게요. 예. 다음 날 밤. 다음 날 밤 이제 두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이브닝 드레스. 예, 그 이브닝 진짜 너무 드레스 예쁜. 예. 진짜 예, 옷을 사요. 그렇죠. 그럼 낮에 가서 옷을 낮에 가서 사잖아. 옷을 사요. 옷을 사본 지 정말 오래됐다. 근데 사면서도 계속 변명을 하지. 내가 옷을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옷을 사죠. 그렇죠. 거기 그 근데- 동네는 다 아니까. 예, 근데 그 옷을 탁 입고 나타났는데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로버트도 이렇게 딱 보면서 감탄을 하죠.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둘이 이제 춤을 추다가 키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로버트가 대사를 날립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으면 지금 싫다고 말해요. 미치겠어. 뭐야 이 완전 선수야. 무슨 제비 영화 같아. 싫으면 지금 싫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막 입술이 막 달랑말랑. 그랬더니 또 메리 스트립이 한마디 합니다. 싫다고 안 했어요. 아유. 이 무슨 연애 소설인가. 그러더니 이제 그냥 그냥 막 오랜만에. 근데 거기에 이 조니 하트만의 노래가 너무 잘 잘 붙어. 붙죠. 예. 그 조니 하트만이라고 아주 저음 재즈 가수 있어요. 돌아가셨죠. I see your face before me.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동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굉장히 팬이었대요. 예, 조니 하트만 이 지금 나오는 이 노래들. 근데 이게 사실 요때 나오는 요 노래가 둘이 춤출 때 I See Your Face Before Me 이 노래가
사실은 80년대 나온 버전이거든. 근데 여기 65년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약간 이거 오게티라고 할 수 있나? 준호가? 네, 오게티네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앨범이야. 80년대 나온 이 앨범이. 그래서 내가 아는데 이거 65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이거 괜찮아요? 오게티죠? 세월을 그렇게 많이 뛰어넘었어요. 오게티 전문가 발견 못하는 저는 오게티.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나 오게티 하나 했어 오늘. 혹시 원곡이 있었던 건 아니죠? 원곡은 있어. 이게 원래 더 오래된 노래인데 요 그 딱 버전이 조니 이제, 하트만 버전은 80년대 나왔습니다. 클린트 이스트가 좋아했나 봐요. 나중에도 나와요. 그 재즈 바에 가서 둘이 춤출 때는 For All We Know 이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이제 계속 엄마의 그 일기를 읽으면서 궁금한 거죠. 아니 이렇게 좋았다는데 점점 공감을 하기 네. 시작하죠. 이렇게 좋았다는데 왜 안 떠났을까 엄마는? 그리고 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평생을 여기서 살았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 예. 그게 포인트야. 예. 이 나흘 동안 자기네들이 시카고 갔다 왔는데 그 엄마한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죠. 엄마의 유언장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끝에가 너무 가슴을 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입었던 옷이 웨딩 드레스였다. 네. 내가 정말 인생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새로 인생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나를만 믿고 있는 우리 남편, 예. 이 사람들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은 그냥 희생을 하리라. 예. 하지만 내 뼈는 예. 화장해서 화장에서 뿌려달라. 뿌려달라. 예, 그 대사가 그거예요. 내 인생을 가족한테 바쳤으니 내 남은 것은 그에게 주고 싶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야. 그게 왜냐면 그 로버트가 먼저 죽잖아요. 맞죠. 근데 로버트 유언이 자기를 화장해서 그 다리에 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 예, 얘기 전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유골을 거기 뿌려달라고 하는 같은 거죠. 곳에서. 예. 그 남자도 평생 자기를 그리면 근데 나는 참 그런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 연락도 안 하고 남은 여생들을 살았다라는 게 보통 우리 같으면 편지도 보내고 아니면 다시 와보고 좀 이렇게 좀 껄떡거렸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그 서로 사랑하니까. 그 중요한 그 포인트 되는 소품이 프란체스카의 목걸이잖아요. 그렇죠, 예. 목걸이죠. 그 목걸이를 딱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데 이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사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목걸이를 걸고 찍은 사진이 있고, 예, 딸이 딱 얘기하죠. 엄마의 목걸이잖아.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나흘이 지나고 마지막 결단의 순간 아까 그 비 오는 날 씬들이 나오고 영화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난 비 오는 장면에서 와, 정말 그 장면은 예술이더라고. 문고리 자동차 문고리 그거 아니 자동차 문고리 말고 그거 난 예, 그 이렇게 차가 앞뒤로 쓰잖아요. 앞뒤로. 그러니까 남편이랑 자기는 쇼핑을 그러니까 식료품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사서 차에 타 있고 바로 뒤에 있고 그 로버트 맞아. 킹케이드의 그 차가 앞에 있는 있죠, 거예요. 바로 앞에. 두 개 다 트럭이죠. 예, 로버트 픽업 킹케이드가 트럭. 바로 직전에 차 밖에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응시하고 혼자 이제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고 얘네는 이렇게 딱 그 차를 뒤를 따라가는 건데 근데 계속 그 로버트의 차를 응시를 해요. 문고리를 잡고 내릴까 그거 말까. 정말 잘 찍었어. 예. 근데 저는 그 앞에 이렇게 뒷 유리창에 보이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이 거기 기가 막힌 거 나오죠. 목걸이 목걸이를 딱 목에서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앞에 그 미러 백미러에 룸미러에 네, 매죠. 이렇게 걸죠. 포기하는 거야. 예. 저 여자는 나 지금 내를 존중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확 좌회전해서 가버립니다. 예. 근데 그 문고리를 잡고 비 오는 날 그거를 하는 그 메릴 스트립의 그 연기가 있어. 표정이랑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거 정말 잘 찍은 것 같아. 이 장면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빵 터지죠. 울죠. 막 우니까 남편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 잠깐만 놔둬 하면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하죠.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장면은 참 클리셰고 멜로의 뭐 전형적인 이런 건데도 참 잘 찍었어. 클리셰도 이렇게 찍기 어렵습니다. 참 잘 찍었어. 비 오는 날 그 이별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애들이 그 로즈만 다리에 와가지고 어머니의 이 유골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끝나죠. 아유 이거 이제 스토리가 이제 끝났나요? 완전 로맨틱가이잖아요. 다 봤지 뭐. 네, 이렇게 자상하고 멋있고 자유롭고 이런 남자 빠질만해요. 근데 남편도 되게 사랑했어. 사랑했죠. 남편도 나중에 임종할 때 네, 그 그게, 있잖아. 예. 남편도 야. 고백하고 그렇죠. 남편도
당신 꿈이 있었다는 거 아는데 내가 알았는데 이렇게 그거 못 해줘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임종하죠. 시골에 남편. 데려와가지고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있는 거야. 네. 메릴 스트립의 마음 중에 참 이 클리셰 덩어리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로맨스입니다. 이 불륜을 떠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식들 이 오누이가 어머니를 이해하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를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로즈만 다리에서. 근데 이제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그 다리들이죠. 다리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들. 원래는 브리지스 오브 메디슨 카운티죠. 그 메디슨 카운티는 이제 주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에 구가 있듯이 네. 그걸 이제 몇 개의 카운티로 나눠서 거기 뭐 선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디슨, 이 아이오와의 메디슨이라는 카운티에 있는 다리들을 이 사진 작가인 킹케이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에 내려고 다리들을 촬영을 이제 찍으러 다니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로즈만 커버드 브리지라 해서 지붕이 있는 로즈만 다리.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그 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카운티에 있는 다리들이라는 게 이제 제목이죠. 그런 다리가 정말 있나 봐. 그 로즈만 다리라는 데가. 그거 엄청난 관광 명소도 됐겠어. 걸렸겠죠. 그죠? 그 사람들 누구나 와서 거기 사진 찍고 싶어 할 것 같아. 거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인터뷰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막 다 찾아봤어요. 근데 뭐 많진 않더라고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대해서 언급한 인터뷰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진 작가와 시리에 빠진 주부가 만나는 게 다예요. 그들이 끝난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이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느낌을 다시 맛볼 수 있음을 느끼는 이야기예요. 뭐 얘기하고 그들은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아니었어요. 관계가 발전하면서 그 둘은 자신들이 무언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아채게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느리게 연출을 했다고 해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그런 진행이 필요했는데 왜 그랬냐면 기혼 여성의 내적인 갈등이나 망설임 그리고 모순되는 욕망들이 관객들한테 그 뿌리까지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헤어짐에는 아무런 아쉬움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부러 그래서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느린 연출을 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출이 성공했죠? 네. 네, 성공했어요. 한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전화처 과장님한테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예. 참 시골에 한적한 이 마을 뭐 많은 무슨 로케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시골 마을이거든요. 계속. 뭐 비용은 뭐 제작비는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냥 메릴 스트립 출연료만 좀 들는 상황이죠. 영화의 한 3분의 2는 또 집안에서 촬영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작비는 한 200억 정도 들었는데 많이 들었네 그래도. 보통 뭐 그 정도 드니까. 저 개런티 그것 때문에. 근데 뭐 거의 2천억을 벌었죠. 10배 장사를 한 거죠. 이렇게까지 돈 벌 줄은 몰랐을 거야.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이걸로 꽤 명성을 많이 얻었고 우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들 많이 했나요? 그러고 보니까 출연한 했죠. 영화 말고 감독한 영화들. 많이 했죠. 뭐 밀리언 달러 베이비. 밀리언 달러. 나는 그래도 그랜 밀리언 달러가 좋아. 다 좋아요. 다 저는 좋은 거. 저는 진짜 클린트 이스트우드 돌아가시면 진짜 울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때 또 쉬어야 되겠구나 한 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30년생이에요. 1930년생. 그러면 지금 이제 몇 살이야? 우리 나이로 한 86, 7 이렇게 됐죠. 연기는 그 목신 소리밖에 안 나오는 할아버지가 말이야. 근데 참 배우에서 감독으로 그것도 완전히 그냥 그 흥행 액션 배우 한 가지 연기밖에 안 되는 막 그런 배우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게 됐죠? 이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담아내게 되죠. 클린트 이스트가 감독했다 그러면 또 믿고 보게 됐어 어느샌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이렇게 강요되는 이미지를 자기 힘으로 뚫고 벗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굉장한 사실 힘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성공해냈고.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건데 인생의 사랑의 어떤 장작의 크기가 있다면 다 태워버릴 수 있을까? 다시는 타지 않을 정도로? 다 태우면 행운하지 뭐. 그게 행운하다. 다 태우면 죄만 남겠죠. 그 죄만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아까 우려하는 이 다 태워버렸으면 더 이상 불륜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안 탔으니까 혹은 남아 있으니까 또 태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 다 태워버린 거지. 그 사흘 동안에 더 이상 뭐 다른 걸 원치 않을 정도. 나흘이고요. 나흘. 실제로 몸을 태운 건 사흘이니까. 근데 저는 좀 음. 궁금한 거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기혼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이제 그런 사랑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상황이 네. 메릴 스트립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아,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10대나 20대 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사랑 있잖아요. 정말 불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나 그런 감정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 결혼 안 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순간순간 찾아오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니 어차피 저부터 빨리 얘기하면 저는 일단 아직 꿈꾸고 있어요. 아, 그 부분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상황이 되면 다 탔다고 볼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남녀가 되게 로맨틱한 장면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저것도 해본 것 같은데 또 해. 뭐 딱히 저런 건 아니지만 저 비슷한 것까지 가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나랑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이성의 모습이 딱 비치면서 참 좋았지가 되는 거겠지. 그걸로 사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렇게 나흘간에 만나서 이거 그게 과연? 내 인생의 사랑인지 이걸가 식별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나는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가치는 시간과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항상 이렇게 누구 연애하는 사람들 후배들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네가 지금 사귀는 애랑 같은 계절을 한번 맞아봐라. 여름에 만났으면 여름 다시 한번 여름을 맞아보고 작년 여름과 비교를 해봐라. 그래야지 알 수 있다. 뭐 사귄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는 이거는 나는 안 믿거든요. 근데 여기 이 나흘 만에 이게 뭐 영화나 소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흘 만에 그걸 알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그 불같은 사랑 있잖아요. 확 타오르는 이거에 판타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판타지가 있는데 그게 경험해봤냐는 거지. 아 저는 없어요. 없고 사실 이 매지슨 카운티 갑자기 그걸 긍정해 버리면 어떡해? 저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 타오른 적은 없어요. 없고 이 얘기가 사실 타이타닉도 그렇잖아요. 타이타닉. 타이타닉도 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죽음으로 확 꺼져버린. 수많은 문학 작품 있지만. 영화들이 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약간 판타지가 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에 이걸 대한 찾는. 사람들의 판타지가 확실히 있고 그런 거를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랫동안 만나서 정들어서 서로 의리로 살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잖아. 그런 거죠. 뭐 한 가지 대입해 보고 싶은 건 한 가지 시츄에이션은 딱 이건데 정말 이렇게 불이 서서히 꺼지듯이 오샤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쭉 가는 상태로 계속 가면 앞에 있던 찬란한 것들이 자꾸 페이드 되겠지. 이렇게 색이 바라겠지. 근데 불이 확 탄 상태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에서 딱 멈춰져 있으면 그건 영원한 횃불로 남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렇죠. 액자처럼 액자 속 사진처럼 그냥 이렇게 보관되는 거였었겠죠. 그 여명의 눈동자에 보면 최재성하고 최실화. 최실화하고 그 철조망을 둘의 사이에 두고 그날 헤어져 버리는 거잖아. 몇 년도예요? 아니, 그런 시츄에이션인 거야. 한 30년 가까이 된 아, 메디슨 카운트는 65년이라며. 65년이면 비슷한 시기긴 하겠다. 참. 95년. 아니 65년 상황을 그랬다며. 아니 근데 여명의 눈동자는 좀 너무하다. 그래? 그 생각은 해봤어요. 메릴 스트립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정말 나중에 로버트 킹케이드의 이 소식을 듣기까지는 약간 내가 지금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랑을 이 남자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들 의심이나 거야. 의문은 들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한 거지. 확인을 함으로써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도 옳은 지적 같아. 그 확인되는 그 지점에서 혹은 길 가다가 만났을 때 쉘브의 우산 같은 경우 그렇게 조가묵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만났을 때 아이들 있는 거 보고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과 죽었는데 나를 거기다 뿌려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불륜이란 것으로 이렇게 치환하기가 좀 참 애매할 뿐더러 불륜이란 말을 붙이기가 참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긴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이게 나의 로맨스 같아. 이거는 우리가 보면서 로맨스처럼 느껴잖아. 마치 내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그러니까 잘 표현한 거지. 사실 불륜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뭐 앞에 경축 우리 사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의 입장,
정말 자기 종군했다가 거기서 만난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 와가지고 했던데 그 남편 자기 마누라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외간 남자를 자기 침실에 끌어들인 얘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로맨스라고 생각되게끔 영화랑 소설이 진행이 된 거죠. 약간 미화한 측면도 있죠. 그럼요. 이건 네. 소설이 그 뭐 같은 다리에 뿌려주고 이런 거가 뭐 이런 거죠. 방금 그 미화라는 말이긴 한데 우리의 기억은 항상 추억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에 다 미화되는 거니까 결국 이건 추억에 대한 영화기도 하고. 처음에 그 첫 대사가 그거예요. 그 누구나 소녀 또는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 다만 다들 사회 속 자기 위치에 맞게 숨기고 살 뿐. 이런 메릴 스트립의 그 대사가 있거든요. 독백 같은 대사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냥 이게 그냥 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랑 그 어떤 뜨거운 가슴은 다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 위치에 그냥 이렇게 맞춰 사는 거지. 그거 자체는 다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 주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저만 없는 건지 다른 분들도 없는 건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죠. 근데 진욱이는 꿈꾸고 있다고 그랬고 오재키 형이나 형은 대답 안 했는데 나는 다 태워버렸을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지. 아 이미 다 타고 없다 이제. 그러니까 다 해볼 거 다 해본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사실. 벌써 다 해봤다. 해볼 거 다 해본 것 중에 그냥 남녀 사이에서 그냥 알콩달콩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뭐 자질구레하게 좀 지저분할 것까지도 다 겪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 되지. 다시 하라고 그러면 좀 그때 마음으로 다시 그걸 겪지 않을 것 같은 피해버릴 이제는 것 같은 피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네. 아주 난감한 상황이나 혹은 네. 좋지 않은 상황들도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네. 길거리에서 막 진짜 막 난리를 피고 있던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거죠. 메릴 스트립과 크리스틴 이스트우드의 사랑은 그 부분에 딱 멈춰서 결국은 내가 문고리를 잡고 내가 문을 못 열었지라는 그 아쉬움과 미안함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수준이 가지 못한 어떤 범부가 아닌 평균 이하의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문고리를 붙들고 내려서 도망도 갔다가 또 그리고 나서 싸워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본 듯한 느낌. 그렇죠? 오재키 형은요? 응? 나도 뭐 해보 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은 못할 것 같아요. 뭐 근데 항상 이 얘기 내가 십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또 뭐 되더라고요. 사랑은 되더라고요? 사랑은 이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문을 확 열면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은. 러비전 오픈 도고네. 물론 오작이 얘기한 것처럼 썸이라는 거 있잖아. 남녀간의 썸.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는 사람이 썸이라는 게 딱 생기면 당연히 갈등할 거야. 그렇죠. 또 하나는 썸을 딱 느꼈을 때 좋아서 쫓아도 가보지만 그때 옛날 같은 상황이 어떤 그 뭐랄까 좀 어긋나는 상황을 딱 발견하면 이거 아니야. 그냥 이거 심포도야. 이건 그 분명히 저 포도 저거 분명히 끝은 저래라고 하면서 확 돌아서는 것도 있겠지. 근데 오샥은 그때마다 포도가 달다고 느끼나 봐. 저 문을 열 때마다 있다니까. 달게 느끼나 봐. 여기 오신 녹주 아줌마인 거지. 그런 거지. 문을 열 때마다 택배 아저씨? 그분이 있는 거지. 하여튼 그 최근에 뭐 아까 태양의 후예도 얘기했지만 뭐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라든가 이런 또 추억 같은 대사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도 나중에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은 거는 그거예요. 아까 그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입고 나타났을 때 그 모습 잊을 수가 없거든요. 되게 청순하면서 풋풋하면서 소녀 같으면서 섹시하면서 막 난 이런 되게 느낌. 촌스럽던데. 그래요? 일단 그 원피스 드레스 자체가 되게 촌스러워. 그래요? 정말 시골 아줌마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진짜 65년 아니 그러니까 마른 행기 되게 나와요. 되게 그때 당시 65년 잘 고증해서 그 드레스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딸이 그걸 입고 있잖아. 그거 봤어요? 그거를 꺼내서 딱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볼륨감은 좀 다르지만 입고 있었죠. 근데 그리고 거기- 예. 메릴 스트립이 한번 거기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자기 자기 몸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장면이 거기 바람을 이렇게 맞는 거울 장면. 씬 나오죠. 네, 근데 그건 나오고. 바디 더블 같아. 그쵸. 왜냐면
그렇게 메릴 스트립이 그 정도- 그렇게 훌륭한 몸매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바람에 바람 부딪힐 때 좀 훌륭하던데. 최소한 그 거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던데요. 아니 그 바라면은 잘안 어차피 보여. 안 나오잖아. 실루엣 정도만 잘 나오고. 보세요, 잘 나와요. 멈춰봤니? 잘 보시면 잘 나와요. 아 오시네 것. 아왜 드레스 얘기가 여기로 왔어? 빨리 해봐. 자 드레스 했을 때 드레이크 입고 나타났을 때 되게 이거 진짜 클리셰 같은 이 대사지만 클린트 이스트가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실례지만 음. 너무 아름다워. 실내죠. 그리고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뭐야 이게?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또 그래요.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이 얘기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말은 다 제비들이 하는 아니 말이야. 제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들이 이 하는 말을 친구는. 그런 애가 하니까 이게 그 여자들이 아이 맞잖아 진짜. 그리고 또 이 결정적인 대사.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인생에 단 한 번 오는 거예요. 잠깐만. 말이지, 근데 말. 진욱이가 그 한 말 중에 나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남자들이 무슨 이따위 말을 가지고 무슨 완전 제비 바람둥이 나쁜 새끼. 근데 자기가 그 순간이 오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느끼는 거. 와, 나는 근데 그런 클리셰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여자 그런 말은 난 평생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살면서. 너는 아직도 한참 해봐라. 그러니까 형은 이게 근데 해봐야 다른 돼.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라고 뭘로? 형은 남들이 안 하는 그 필살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아니, 식으로 너 표현해요. 그냥- 아니, 형은 있지. 있어요. 있다니까. 형이 그냥 매력 있어서 여자들 아니 얘는 일단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피아노에 앉아. 아니야. 아니 난- 그거 그 피아노 여자들 이런 하는- 것보다 형은 되게 무심한 듯 신경 쓰는 터치를 해요. 친데레식 맞아. 아니, 그거는 그건 야 스킨십? 맞아요. 아 스킨십 그건 그냥 처음 나온 그 나쁜 놈 누구야? 그 폴? 아니 그놈이 하는 짓.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나쁜 놈이지 그럼. 처음 인사하는 여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최 과장님이 어떤 친구분들 한번 데려왔어요. 응. 예를 들어 지금 그 땀 닦아. 잠깐 한번- 땀 닦고 있어. 김 PD 형을 하자. 김 PD 형 응. 어떤 친구분을 데려왔어요. 응. 그냥 오샥한 거 처음 얘기하는 응. 자리예요. 근데 한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면 오샥 형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요. 나쁜 놈이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여자로서는 이렇게 약간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접근해요. 나쁜 놈이지. 아 이거 야, 이 우리 방자전에 방자전에 방자전에서 나오는 거지. 이제 오달수. 오달수. 야 일단 가서 손을 그냥 확 못 움직여. 이거랑 똑같은 거지. 오샥수구만. 나쁜 놈이구만. 편집이야. 갑자기 권달수. 화가 확 나네. 어, 근데 역시 그거 있어. 오샥 너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경계하는 남자들이 있다. 저놈한테는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여주지 않으리라.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그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그 둘째 날 형 편집인데. 알아. 통편집이야 이거 완전.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지 뭘 지금 편집이 편집인데. 뭐 편집이지 뭐 지금 딴 소리 화제를 하든지 바꿨어. 말든지 뭘 화제가 뭐. 바꿨어. 이거 또 클리셰가 있는데 뭐냐면 둘째 날 자지 둘이. 예. 둘째 날 자고 메릴 스트립이 뭐지? 섹스를 하고 나서 울어요. 네. 계속 웁니다. 이 섹스 후의 여자의 눈물. 이거가 나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내 메디슨 카운티 달인 이번에 세 번째 본 건데 네. 여기서 메릴 스트립이 우네? 그러면서 그 느껴지는 그게 있더라고. 그 여자들이 첫 경험을 한다는 거지. 근데 메릴 스트립은 첫 경험은 아니잖아. 근데 이 남자가 첫 경험처럼 한 거지.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 여자의 눈물의 의미가 뭔데? 눈물의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 저는 뭐냐면 몰라요. 일단은 여자들이 섹스 후에 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는 거야.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그 감정이 뭐냐면 아이고 여기 메릴 스트립이 눈물을 흘려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아파요. 여자들이 아프기 때문에 울어요. 고통스러워.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 남자들끼리 이런 저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는 저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노코멘트라니까요. 응? 저는 그래서 남자들끼리 노코멘트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 일단 해봐. 그리고 편집해. 수치가 있어. 수치스러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여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여자한테 그다음에 환희가 있어. 환희. 근데 그건 보통 첫 남자 첫 경험을 하고 나서의 문제거든. 근데 지금 메릴 스트립이 느끼는 거는 마치 첫 경험을 한 그런 눈물을 흐른다니까. 이게 사실 아줌마잖아. 아줌마인데 이 남자한테 그런 거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메릴 스트립의 남편은 방중술이 그만큼 좋지 않았단 얘기야? 이게 여자한테는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이 남자가 어떤 그러니까 오샥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남자가 결국 메릴 스트립의 첫 남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심정적으로라도. 자기를 완성해 준 남자지. 일단 영화에서는 그렇지 영화에서 영화적으로. 하나 느끼기에는. 오샥이 한 말에 이해하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섹스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자기의 어떤 여성성을 완성시켜줬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생각은 들어.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한테는 남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섹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가 행위 그거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건 명확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여자랑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저 여자랑 잤어 안 잤어. 너 걔랑 잤어 안 잤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자들은 섹스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키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백이라든가 어떤 모멘트라든가 이런 게 여자들한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섹스만큼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거는 수많은 여자들과 대화를 해봐서 안 건데 남자들은 그 제일 중요하잖아. 그 잤냐 안 잤냐. 이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완성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 어떻게 그건 보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지. 바른 소리가 아니라 첫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을 잡는 순간부터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느끼는 홍조 뛰는 이 부분부터 아니 근데 남자 그게 여자 완성돼가는 순간이 중요한 남자 거지. 여자 내가 남자들은 다 비슷하고 여자들은 다 다르다고 얘기한 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너 걔랑 잤어? 이거가 중요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또 되는 그것도 거지.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제 주변의 여자분들은 그 얘기 똑같이 해요. 남자처럼. 뭐. 너 그 남자랑 잤어 안 잤어? 이거 해요. 이 아, 대사를 그게 해요. 중요하다니까. 그 얘기들을 해요. 잤는데 그러니까 좋았냐가 더 중요하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뭐 남자가 어떻다 여자가 어떻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남자는 오셔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는 일단 저 여자하고 잠을 자는 순간에 그게 완성되지만 여자는 그때 시작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또 다른 세계로의 시작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이 눈물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눈물의 감정을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 게 언페이스풀에서 다이안 레인이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 갖가지 눈물 지으면서 웃기도 하고 막 뭐 힘들었다가 슬퍼하기도 하고 막 이 느낌과 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워낙 복잡미묘한 감정들이 드는 그런 연기여서 뭐 어떻게 저희가 또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얘기니까 잘 모르죠. 계속 넘어가죠. 예. 알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 영화에서 여자한테 남자 물어보죠. 여자 모두의 성적 판타지부터 그 로맨틱한 판타지를 다 채우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아까 완전히 이렇게 페이드 되지 않는 딱 멈춰버린 그 순간까지의 로맨스를 완성하고 있죠. 그죠? 난 진짜 판타지는 맞는데 그걸 꿈꿀까 사람들이 그렇게 단 네. 며칠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 둘이서 그 식사하면서 클린트 이스트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일 스트립이 약간 수줍게 얘기하잖아. 내가 생각했던 난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우리가 더 굳건할 때 사탕 가게였는데 그게 감옥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의 또 다른 변형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라고 큰 꿈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외양간이나 치고 밭일이나 하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완곡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거기서 이 메릴 스트립의 어떤 슬픈 좌절감을 보죠. 우리 관객이랑 클린트 이스트가. 그냥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점점 없어지고 아까 봉순 씨처럼 우리가 그런 면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끝에 보면 이 오누이가 자기 배우자들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고 가서 안아도 주고. 근데 네. 그 장면 참 이상적이잖아요. 네. 그건 큰 아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들이 막 바가지를 막 그런데 갑자기 그냥 안아주죠. 네. 그러니까 그 여자도 또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되면은 영화가 순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최소한 이 엄마의 바람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음,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어찌됐건 음. 본인들의 꿈이나 본인의 주변 소중한 사람들, 본인들의 지켜오던 사랑을 끝까지 그 지킬 수 있을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둘이 정말 노력하고 정말 바닥에도 떨어지고 물속에도 잠겼다가 막 이렇게
결혼 좀 해보셨나 봐요. 불타다가 아니 나는 너무 많이 봤고 간접 경험 너무 많이 해봐서 그 간접 경험은 간접 경험일 뿐이야. 최 과장이 얘기할 수 있어. 기가 차다 기가 차. 답답하시겠네 또. 답답하다. 아니 최 과장은 자기 거밖에 경험 못하는 거 한 번. 응? 그래도 한 번을 했잖아. 한 번을 못한 사람이 한 번 한 사람한테 너는 아니야라고 말하면 저기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친구 많이 만났다고 군대를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도 뭐 대단한 그러지 거 말입니다. 없잖아. 뭐 아무튼 그렇죠. 뭐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삶의 현자를 만나서 좋은 충고를 듣는 셈치고 이런 영화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인생에 단 한 번 오는 거예요. 무용고 팬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다만 이 영화가 갖는 의미가 있죠. 우리 리스트에서. 지금까지는 뭔가 누군가 잘못한 놈을 찾아내보자 라는 영화였다면 이게 잘못한 거야 아니야. 혹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 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면 로맨스의 부분으로 이제 변곡이 시작됩니다. 다음 리스트를 알아보는 순간에 이게 과연 변곡이었는지 아니면 살짝의 양념이었는지 아니면 이거나 저거나 다 불륜이었는지는 결정이 나겠죠. 예.